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가계도는 그 가족 관계를 어떤 기호를 써서 도식화한 것을 말하죠. 저는 이 가계도를 보면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로 하거나 글로 볼 때보다 훨씬 가족 관계를 이해할 때 더 빨리 되더라고요. 또 가족 정보나 가족 구성, 또 가족의 큰 사건들,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또 좋았어요. 가족 기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뉴스나 신문들에서 그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 뭐 연예인들의 그런 가족 관계를 가계도로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등장인물 관계도 가계도를 통해서 많이 말할 때도 많죠. 그렇게 가계도가 이해하기 쉽게,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계도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심리학, 의학, 상담 이런 곳에도 두루두루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저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제 친가, 제 외가, 신랑 쪽 친가, 신랑 쪽 외가 이렇게 그려봤었는데요. 그렇게 그려보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계도를 자기 발견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진로를 구할 때 가계도를 그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아무튼 이 가계도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가계도를 보면 그 가정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회관리 대상자분에게 그 가정의 가계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아무튼 저는 사례관리를 할 때 가계도를 그려보라고도 말씀드리고 제가 도 많이 그려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제가 PPT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PPT 화면을 보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계도를 그릴 때 가장 기초되는 것은 기호예요.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를 나타내고요. 만약 네모와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있다 하면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표시 안에 숫자가 있으면 그 나이에 사망했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65라고 써 있으니까 65세 때 사망했다는 거고요. 도형 이외에 1940에서 2005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1940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65세의 나이로 사망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그려진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려진 도형은 이분이 대상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형 안에 숫자가 있으면 지금 이분이 몇 살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33세의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도형이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부를 가리켜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모 자녀 관계를 가리키는데요. 가계도는 이런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동과 유형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만약 이 관계가 두 줄이다 이렇게 하면 친밀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세 줄이다 하면은 밀착된 상태예요. 친하다 못해 너무 밀착돼 있어서 힘든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너무 가까워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랑 자주 싸워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밀착됐다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밀착 관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계도를 통해서 그런 점도 알 수 있어요. 만약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면은 소원한 관계를 의미해요. 직선이 아니고 구불거린다, 지그재그 모양이다 하면은 갈등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다 하면은 단절을 뜻해요. 요즘 가족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고 해도 어렸을 때 가족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또 이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가족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생활 방식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도를 볼 때 이런 가족 관계가 어떤지, 가족 역동은 어떤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가계도에서 수평으로 그려진 부분은 부부를 나타내는데요. 왼쪽에는 남편, 오른쪽에는 아내를 둬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내연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요. 네,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실선으로 나타내죠. 실선 위에 결혼한 연도를 쓰면 돼요. 만약에 별거했다 하면은 separate해서 사선 한 개로 별거를 표시하고요. 실선 위에 별거를 시작한 연도를 쓰죠. 만약 이혼했다 하면은 사선을 두 개 그려놓고 디보스의 약자 D를 쓴 후에 이혼한 날짜를 쓰죠. 이혼과 같은 사건들은 날짜를 잘 보면 좋아요. 이러한 사건은 좋든 싫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까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은 그냥 제가 예시로 나타낸 거고요. 이 가정은 3남 3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에요. 자녀를 나타낼 때는 왼쪽에서부터 나이대별로 나열하는데요. 이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 셋째는 이란성 쌍둥이로 남자애가 먼저 태어난 오빠이고 여자애가 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넷째, 다섯째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겼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일곱째 아이는 입양된 경우에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입양했다는 의미고요. 또 일곱째 아이는 자연 유산이 된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까맣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 유산을 한 경우, 그러니까 낙태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막내의 경우에는 지금 세모로 표시했는데요. 이 세모는 태아를 의미해요. 태아이니까 지금 엄마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가계도에 그려진 도형의 의미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가계도를 보고 뭘 아실 수 있나요? 먼저 클라이언트는 4살 이제 여자예요. 보시죠? 이 클라이언트는 70세 할머니, 그리고 43세 아빠, 20세 이복 형제,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1940년에 태어나서 2005년 65세이실 때 사망했고요. 아빠는 전처하고 결혼해서 아들 1명을 두었었는데 2009년에 이혼했어요. 이복 형제가 지금 20살이니까 아빠가 23살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또 아빠는 아예 친엄마와 좀 내연 관계였는데요. 2005년에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이가 4살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해에 관계가 단절된 걸 알 수 있네요. 아이의 친엄마는 2012년에 전 남편과 이혼했었고요. 이렇게 가계도로 보면 이 가정의 가족력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이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거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간단히 그리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복지관에서 실제로 다룬 사례에 대해서 가계도를 이야기해 볼게요.